이제 우리는 동사 아닌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준동사 중에서 얘네를 만날 시간이에요. to브랑 동명이는 동사를 동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쓰고 싶어서 동사를 변형한 거죠. 얘네 역시 동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쓰고 싶어서 동사를 변형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어떤 걸 만들기 위해 부품으로 일하기도 해요. 얘네를 잘 알기 위해서 얘네가 어떤 곳에 부품으로 쓰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얘네가 가진 느낌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얘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영상에서 얘네를 부품으로 쓰는 곳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랑 짱친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는 참 이름이 그래요. 이렇게 동사의 원래 형태에 ing를 붙여 만드는 얘는 현재 분사라고 하고, 이렇게 동사의 원래 형태에 주로 ed를 붙여 만드는 얘는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과거는 아는 단어니까 분사라는 말을 부셔볼까요? 나누다, 몇 개의 부분으로 갈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가 나눠준 거죠. 자기의 모습을. 뭐 하라고? 동사 말고 다른 거 하거나 부품으로 쓰거나 하라고. 이렇게 분사라는 용어도 품어줍시다. 그런데 영어 사람들이 얘네 이름을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 이름이 별로래요. 왠지 현재 분사라고 하면 현재와 굉장히 관련이 높을 것 같고, 과거 분사라고 하면 과거와 굉장히 관련이 높을 것 같은데 현재 과거와 관련성이 없어요. 얘네가 과거를 나타내거나 현재를 나타내지 않거든요. 현재 과거를 나타내는 건 누구의 일이죠? 동사가 하는 일이에요. 준동사인 얘네는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지 못해요. 동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준동사는 동사 일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름은 이따인데 사실 현재 과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름 다시 지으라고 영어 사람들에게 따질 수는 없고, 이미 많은 책에서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용어를 품고 가겠지만 우리끼리는 그냥 친구 이름처럼 생각하기로 해요. ing를 붙여 만드는 얘는 현분이, ed를 붙여 만드는 얘는 과분이. 현재 과거의 느낌은 버려주세요. 현분이는 동명이랑 똑같이 생겼죠. 동사의 원래 형태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 과분이가 문제인데 급식 시절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하면서 외우라고 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걸 막 주면서 막 외우라고 했을 텐데 여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바로 과분이에요. 왜 굳이 외우라고 했을까요? 과분이와 동사의 과거형은 많은 경우 동사의 원래 형태 뒤에 ed를 붙여 만들지만 또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아요. 관종 동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와 동사의 과거형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김에 과분이도 같이 저장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과분이는 동사의 과거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과분이를 외우는 것보다 동사의 과거형을 머릿속에 저장할 때 같이 저장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동사의 3단 변화표에 과분이가 같이 있어서 혹시 과분이도 동사인가 착각할 수 있지만 과분이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준동사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해요. 동사의 원래 형태에 ed를 붙여서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고 ed를 붙여서 과분이를 만드는 동사를 ed를 붙인다는 규칙을 아주 잘 따르는 동사라고 해서 규칙동사라고 부르고요. ed를 붙인다는 규칙 따위 개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과거형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과분이 형태를 결정하는 동사를 불규칙 동사라고 부릅니다. ed를 붙이는 규칙 동사는 사실 크게 살펴볼 게 없죠. 물론 이렇게 동사의 원래 형태가 이미 e로 끝나면 d만 붙이고 y로 끝나면 y를 지우고 ied를 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도 규칙 동사에 속합니다. 불규칙 동사는 관종이니까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사를 만났다, 과거형을 보고 과분이 형태도 함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관종이다, 불규칙하다 하면 그때 따로 머릿속에 저장하면 되겠죠? 동사 have의 과거형은 had, 과분이도 had. 동사 see의 과거형은 saw, 과분이는 seen. 동사 begin의 과거형은 began, 과분이는 begun.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나 were, 과분이는 been. 원래 과거형은 주어가 누구든 상관 안 하고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비동사는 존재 자체가 관종인 편이라 과거형도 주어가 누구냐를 신경 쓰죠. 2명 이상일 때는 were를 쓰죠. they, we, you. you는 너지만 너희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너 한 명을 말하더라도 were를 씁니다. I, he, she, is일 때는 한 명 한 개죠. was를 쓰고요. it의 과거형은 ate, 과분이는 eaten. cut의 과거형은 cut, 과분이도 cut. 이렇게 아예 변화를 주지 않는 것도 기존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불규칙한 거겠죠?
관종동사인 불규칙 동사를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앞으로 영상에서 불규칙 동사가 나온다면 그때마다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동사를 만났다? 그럼 사전을 살짝 봐보세요. 사전은 동사의 다양한 변형 형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주어가 he, she, it일 때 동사는 어떻게 변하지? 그땐 이걸 보면 되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때 동사는 어떻게 변하지? 그땐 여기를. 과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면 여길, 현분위와 동명의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면 여길 보면 되겠죠? 동사를 머릿속에 저장할 때 이런 관심을 꼭 주세요. 현분위, 과분위를 부품으로 쓰는 곳은 시제라는 곳이에요. 오늘 안 할 거고 미래에 할 건데, 현분위는 무엇을 하는 중이다 해서 하는 중, 진행의 모습을 말하고 싶을 때 필요한 부품이에요. 과분위는 어떤 일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말인데 이런 모습을 말하고 싶을 때 필요한 부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아무튼 과분위와 현분위를 시제라는 곳에서 부품으로 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과분위만 부품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동태라는 곳.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수동태와 친구가 될 건데요. 현분위, 과분위와 친해지기 전에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현분위, 과분위가 가지는 느낌적인 느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수동태랑 친해져요.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